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 개수는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개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면서 차가운 냉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같은 물이면서 냉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물로 봤다라고 하면,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 대해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바다 같은 거, 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다고요. 그 다음에 강호수와 같은 이런 물이 되면서 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면서 작은 물,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작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슬비, 작은 안개비 같은 개념 내지는 옹달샘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왕해도 개수 같은 경우에는 뭘 하지 않는다? 범람의 우려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하고 임수의 차이고요. 개수의 핵심적인 단어, 이거는 꼭 기억해 둘 것, 청징함이 개수의 특징이다. 즉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는 범람하느냐 범람하지 않느냐, 이것이 임수의 핵심 사항이고, 개수는 맑으냐 아니면 탁해지느냐의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왕은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임수가 왕했을 때 한기가 가중됐을 때 따뜻하게 조우하고 병화가 무토로 생조해 줄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왕에도 범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로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화가 있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 또 개수는 작은 우러수와 같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야 되죠. 불철이라고 해서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 줘야지만 개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의 수원, 근원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 일간 약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원에 대해서 이렇게 수원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개수는 작은 옹달샘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줘야 된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사시사철 개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경금도 있고요, 신금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정인인 경금보다는 편인인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음생음의 공이라고 해서 음생지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생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딸은 엄마가 이쁘게 키우는 것이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키운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금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제가 경금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얘는 약간 탁기가 있는 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맑고 깨끗한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을 생하더라도 신금으로 생하야지 개수의 청징함을 유지할 수 있다. 관살이 무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무토가 있게 되면 개수는 토다매금이 아니라 왕토에서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진월은 절기가 청명하고 정명과 고구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청명, 고구, 이거 진월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9, 3,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9하고 그 다음에 3하고 그 다음에 18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을목이 9일을 관장을 하고요. 개수가 3일을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18일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9, 3, 18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을목 개수가 사령하는 이 9, 4, 10, 12일 청명부터 12일까지는 목의 기운이 아직은 토항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고구가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토가 왕이진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계절의 심천을 본다 이렇게 해서 진월이라 하더라도 10일 대략 10일 정도까지는 목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고구가 지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청명 후 9일 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을목이 왕할 때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일이 지나서 3일간에 태어났으면은 일간 자체가 왕할 때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8일 때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토가 왕할 때 태어나가지고 성격 자체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을목이 왕할 때는 식신이기 때문에 좀 더 발표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자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왕은 유때 사령하게 되면 일간이 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고, 그 다음에 고집도 좀 센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토가 사령할 때 태어나게 되면 정관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절의 심천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긴 하는데, 그냥 이거 선생님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진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가 왕한 계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임묘진이라고 하는 동방목의 기운인 을목하고 수의 고지인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진에 뭐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진월이라 토왕절인 진월이긴 하지만 인목 묘목을 봐서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절의 심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이런 거 있는데, 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주를 볼 때 솔직히 이렇게 9, 38 나눠가지고 언제 태어났냐 이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사주를 보지도 않고요. 굳이 그렇게 안 보더라도 사주 보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는 강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줄 때 이걸 모르면 또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는 9, 3, 18 이렇게 을목, 개수, 무토가 사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는 7, 7, 16 무토, 병화, 간목에서 사령을 하고, 그 다음에 묘는 갑을 10, 20일씩 사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장간을 설명할 때 이런 걸 설명하면서 특히나 월령이었을 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인 것이지, 물론 이거를 갖다 이제 사주를 큰 틀에서 사주를 원국을 보고 대원을 보고 그 다음에 세원을 볼 때는 솔직히 이런 것 보지 않아도 큰 의미는 않아도 사주를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려우면 일단 넘기시고 나중에 명리를 공부하신 영에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심화편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토가 왕한 반면 일간 자체는 약하죠. 중요한 것은 다른 토 중에서 술토라든가 아니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순수한 건토가 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술토라든가 미토에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지는 진중에 있는 말씀드렸던 개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토가 있죠. 지지론 축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축토 안에는 신금도 들어가 있고 또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토, 축토는 개수 일간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월, 미월에 태어난 것보다는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축토 축월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월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는
좋았던 것, 개수의 특성은 뭐예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수가 자칫 잘못하면 탁수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키거나 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면 좋을 것이지만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는 음수에 해당이 되면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무기를 쓰기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임수와 달리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그냥 금을 써가지고 일간을 생조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다르죠. 임수는 간목을 능히 쓸 수 있지만은 개수는 여리고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간목을 쓰기보다는 인성을 쓴다. 또 진월에 한기가 있을 수 있죠. 진월도 수고에 금수가 있게 되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또 한번 이런 경우에도 조후의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진월에 간목하고 금, 경금이든 신금이든 쓰지만은 진월의 개수는 금을 쓰고 차라리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라고 하면 이때는 간목을 써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토는 개수 입장에서 정관이죠, 정관. 그리고 간목은 상관이 되는데, 저렇게 되면 상관 견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상관 견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상관으로서 정관을 극하게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극하고 직장을 극하고 해서 밥벌이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무토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켜서 사라져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거시키고 내가 존립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물론 예를 들어서 여자가 개수일간인데 무토가 투출해서 간목을 보게 되면 상관경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남편을 좀 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 이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접고 직장 다니기 위해서, 내지는 내 남편을 보조하기 위해서 간목을 쓰지 않는다.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요, 개수일간은 이 무토에 의해서 매몰된다니까요. 남편에 의해서 내가 매몰이 되는 거고요, 직장에 의해서 내가 매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직장을 내가 힘에 겨워서 못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차라리 제거시켜 버리고 튼튼한 나를 만들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신금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주면은 평안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전체 사주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토국수의 관계가 되면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대 양이죠. 여기서 음은 일간이 음수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가 양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이 대 양의 조화가 맞으니까 저거는 관성인데 관성 중에서도 대 양의 조화가 맞으면 저거를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세 진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진월은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는 뜻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은 정관을 뜻합니다. 정관이 왕한데 일간이 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윤리 도덕이라고 해서 일간한테 좋다라고 보지만은, 아무리 좋은 정관도 일간이 약하면은 그건 정관으로서 작용하기가 어렵고요. 특히나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토는 정관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수를 탁수로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토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는 약한 일간을 먼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때 필요한 금은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신금을 얻게 되면 관인 상생이라고 하는 사주 국세가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천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토가 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토국수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금을 생하게 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니까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관인상생하는 사주가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면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 국세인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고요. 또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계묘일주가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진월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죠.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인묘진 방합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방합이 형성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인목, 월지의 진토, 일지의 묘목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뭘 갖췄습니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굉장히 왕한 사주, 즉 상관이 왕한 사주인데, 더하여 월간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신약한 국세, 설기가 아주 과다한 국세, 설기과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기운을 설기하는 것을 뺏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서 결국은 일간이 어떻다? 매우 신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제 아무리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임수 자체도 왕목기에서 설기되었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일간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임수가 필요 없냐? 아니죠. 조금이라도 털끝만치라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지, 그 정도 도움을 못 준다고 해서 얘가 필요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라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꼭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지만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적으로라도. 예를 들면은 형제자매가 이제 어려울 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라도 가서 밥이라도 좀 해주고, 큰 돈은 못 주더라도 밥이라도 좀 사주면서 위안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매우 약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글자들이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인성을 얻거나 아니면 비겁을 얻어서 약한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방조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사주 3주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임자시는 인성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이제 비견겁제를 받죠. 자수의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고 천간에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되게 되면은 뭐 일간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뭐 화운을 가도 나쁘지 않은데, 좀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무신대운 갈 때는 물론 신자진 수국을 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신상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유대운 가게 되면 묘유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대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또 다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요 사주에 뭐가 부족합니까? 화가 좀 많이 부족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좀 화운을 저는 만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화운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면 화운이 없죠, 아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재성인 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라든가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수 자체가 뿌리가 원령 자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거 자체는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 인묘진 방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솔직히 이건 종격으로 봐야 됩니다. 종격, 상관으로 정한다고 해서 격으로 이렇게 봐서 그냥 목으로 정해버리는 것이 이건 차라리 낫다. 원령이 토라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방합의 간목 원신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일간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격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음간은 원령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건 종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종격 될 수 있고요. 을묘시도 종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갑인 을묘시가 아니라 병진시면
다시 진토를 또 받기 때문에 이거는 방화병선 됐다 하더라도 이건 종격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목으로 종할 때는 토의 기운이 섞여져 있으면 이거는 좀 파격이 되고, 또 목으로 종할 때 금토의 기운이 있으면은 사주가 파격이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찌됐거나 이제 진진의 임계수가 통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운에서라도 좀 금운을 만나서 일간을 생주해주는 운을 만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병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봤을 때 병진은 그냥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뭐냐면 금수운을 봤을 때 여기 인신충, 여기 묘유충을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정유대운, 병신대운 때 이렇게 되게 되면 묘유충,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 간 좋은 것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이때는 인신충, 묘유충 되는 것, 이것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정사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역시나 개수, 일간, 임수, 비견이 뿌리들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금수운을 만나야 되는 그런 국세. 무오시는 저는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월에 목이 왕았다 하더라도 무토 투출하죠. 물론 제가 간목이 얘를 제거하려고는 하지만 얘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개수는 무토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김희씨는 조금 꺼리는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경신시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금이 금이 수를 생하고요. 금이 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시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일 것이라고 봅니다. 사주 원국 자체는 이렇게 되게 되면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역시나 사주를 볼 때는 원국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대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요 대운 때 여자로 태어나면 그래도 뭐 60대 중후반부터 금운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때 이 금운이 올 때 인신충, 묘유충 되는 것을 어떻게 감내해낼지,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운 때는 그래도 금이 살아나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은, 혹시나 이런 경우에 항상 사주가 편관 사주들은 어디 가서 또 문제가 생기기는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애를 낳는다라고 하면 저는 경신시 정도를 선택하겠고요. 어떤 시를 만나도 이 금운 때 좋아야 되는데, 인신묘유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는 이제 그 당시 이 아이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어떤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